사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제주도에서 했던 생명종중 상생평화 세미나 및 우리의 활동에 대한 성과와 구체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정수영 팀장님께서 멀리 오셨습니다. 경북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대국민 캠페인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너무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하고 있는 팀장 정수영입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월에 그때 센터장님 같이 와서 한번 협약하고 또 인사드리고 이렇게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초대를 해주셔서 경주에서 왔습니다. 오늘 센터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실무자인 입장에서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조성철 대표님이 사회복지사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데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이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사업을 한 지는 이 업무를 한 지는 한 20년 꽤 오래됐는데 이 자리만 오면 네,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한없이 막내 같은 느낌입니다. 이때까지 한 것들을 조금 녹여서 오늘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살 예방 계획에 근거해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도 사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경상북도에 맞게 자살 예방 사업을 계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광역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이런 사업보다는 얼마나 저희가 경상북도에 22개 시군이 있고 24개 기초센터가 있는데 그 기관들이 얼마나 잘 자살 예방 사업을 더 하도록 좀 지원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저희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항상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양하게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빨리 응급 개입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상별로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요즘에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족들을 최대한 빨리 접촉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자살 고위험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 사업 중에서 지금 많이 여기서도 캠페인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저희도 자살 예방 홍보 사업 중에 자살 예방의 날 9월 10일 날 특히 9월 그 한 달간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캠페인이 저희도 경상북도 차원에서 저희가 2024년에는 도지사님 모시고 토크 콘서트 형태와 체험 부스 형태로 그렇게 자살 예방의 날 캠페인을 했다면 올해는 걷기 캠페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연대에서 자살 예방 서약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모든 시군들이 함께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런 의견을 조금 참고를 해서 이번 자살 예방 캠페인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캠페인 관련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한 개 만든 게 있어서 짧지만 그 영상을 가지고 온 게 있어서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캠페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생명을 잇는 한 걸음 걷기 캠페인은 네. 네. 이거 아니면 종이 페이지 보시면 될까요? 35페이지의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 네이밍 슬로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슬로건을 저희가 할 때는 좀 사실은 그 도민들한테 할 때 막 자살 이런 말을 좀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빼고 생명을 잇는 한 걸음 이렇게 해서 좀 시련 속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조금 삶의 위기 순간을 좀 극복하자 이런 의미에서 했고요. 일정은 9월 한 달간 잡게 됐고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뭐 시군들하고 함께 하자라는 어떤 공유가 좀 늦었어서 모든 시군이 함께 하지는 못했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다 함께 모여서 한 얘기는 내년에는 모든 시군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해서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근데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시군들 중에서 함께 할 사람 좀 자율성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12개 시군이 함께 그 이번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참여하고 나니 3,308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밑에 시군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내용은 시군마다 다 다르긴 한데 거의 좀 공통적인 내용이 일단은 자살 예방 참여 선언을 하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우리는 자살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참여 선언을 하는 것과 그리고 걷기 캠페인 걸으면서 뭔가 이런 자살 예방의 메시지를 같이 홍보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여기서는 참여 선언은 많은 시군에서 참여를 같이 해주셔서 네, 그런 것들을 했고 걷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걷기 거리를 7.81km 정도 해서 경상북도 자살 사망자 수에 근거해서 하려고 했는데 네, 아까도 그 발제에서 의견 주셨지만 노인분들이 조금 시군별로 너무 달라서 군 지역은 노인들이 많아서 뭐 1km도 걷기 힘들다 이런 데도 있었고 또 조금 시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잘 참여하신 곳들도 있어서 이 걷기 거리를 동일하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연대에서 제안 주신 자살 예방 실천 다짐 서약 부스라고 해서 이거는 모든 시군에서 다 필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약을 함께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증샷 존이라고 해서 인증샷도 같이 하고 우리 동네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라 이벤트는 저희가 한 달간 진행을 해서 센터를 조금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 거라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살 예방 실천 다짐 서약 부스 내용만 조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강조되었다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 드리고 저희가 성과하고 결과는 여기 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보면서 조금 좋았던 점은 그 경상북도에 다 같이 생명을 잇는 한 걸음 걷기 캠페인 자살 예방에나 저희가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 이렇게 함께 공통적인 어떤 슬로건과 메시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홍보를 하니까 도민들이 더 참여도가 높았다. 그리고 홍보를 하기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도 공통으로 가다 보니까 군에서도 참여가 더 편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실제로 실시해 봤을 때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안 걷잖아요. 걸으면서 자살 예방 메시지도 같이 하고 참여도 하고 이런 건 좋았지만 좀 걷기 거리 관련해서 좀 공동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수행할 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네, 그 영상을 보고 그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자살을 예방 가능하며 우리 모두 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겠습니다. 이웃의 자살을 위기 시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자살의 영역을 벗어나는 주된 사람들을
그 동영상을 보니까 더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뭐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그 경상북도의 경우에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자살 예방센터나 정신건강 센터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형이었는데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찾아가는 형이고 전환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관 주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 체제가 구축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로 그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기해서 12개 지역에서 동시에 했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마 의미 있게 저는 다가왔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토론입니다. 내년도 삶이요 생명 존중의 날 사업 계획 및 우리 연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방향성을 양두석 위원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자살 문제를 주로 의사들이 관장을 하다가 우리 생명연대라든가 특히 존경하는 박인주 수석님이 조동철 대표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특히 2021년도에 생명의 존중의 날로 선포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박정호 과장하고 생명존중 희망재단의 박규주 상무 이분들하고 같이 연석회의에서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 민간단체가 한다. 물론 희망재단 복지부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명존중의 날 선포해서 특히 자산 사회적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1회 때부터 상당히 시대를 기울여서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2회 때는 국가적인 책임, 법제도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주제, 3회 때는 자살 대책, 특히 우리 지자체, 17개 시도지사 229개 지자체 단체장이 중요하다. 이런 것에 민간이 우리 나서자. 그 다음에 4회째는 지방 자살 예방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자. 넘겨주세요. 했고 특히 작년에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지자체 종교계가 앞장서자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종교계 어르신들한테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한번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 4대 종단이라도 7대 종단까지 안 가더라도 4대 종단만이라도 열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복지부 과장한테 그 박규주 과장한테 당신들이 종교계들 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야 10%만이라도 지원해라 90%를 종교계가 한다 이렇게 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더니 뭐 내년도에는 종교계를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얻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 캠페인도 하고 기념시도 가졌지만은 특히 저는 대통령실의 자살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생각합니다. 여태껏 아무리 해도 복지부가 자살예방 정책과가 만들어졌더라도 바뀐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박인주 수석님이 또 조동선 대표님 임상진 박사가 자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실에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들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실,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셨고 또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말씀할 때 굉장히 시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기들도 자타, 국장도 과장도 인정을 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 감히 국방부에다가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하냐.
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지만 일본이 그렇게 자살을 줄이는데 총리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왔듯이 저희들이 그래서 종교연대하고 넘겨주세요. 종교연대와 생명연대, 안실련, 그 다음에 생명주의시민회, 특히 자살 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얼마 전에도 분자살을 이야기하는데 자살 대책 유가족의 강두가 이분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단체는 전혀 등록도 안 돼 있고 복지부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울고만 있는 단체라 전 마음이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 단체가 근데 생명연대에도 들어오면은 근데 법정단체로서 같이 활동을 하겠는데 이거 뭐 주고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10만 원 내준다고 해도 안 들어오고 참 이 조직은 그러니 뭐 유가족 대표라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 부를 수도 없고 그래도 저희들이 김혜정 이분을 갖다가 생각해서 5개 단체가 이걸 만들어서 특히 이 단체가 저희들이 만들었던 거를 저희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보고를 했던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실에 가서 이 자살대책위원회법을 만드는 만이 제일 자살을 줄일 수 있는 큰 계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발표를 해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해서 이 내용을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 거예요. 법안을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발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김교웅 의원과 정경식 의원 통해서 발의를 하려고 장정태 의원이 그래도 인맥이 있어서 또 김대선 상임대표님하고 친구 돼서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도 당연히 포럼 대표가 발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홀라당 이분이 그냥 발의를 해버렸어요. 참 솔직히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발의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법이 이분이 발의했던 거 법도 아니고 지금 총무실에 자살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을 그냥 살짝 바꿔서 대통령실로 바꿨어. 내용도 없고 법안이 우리가 만든 법안은 자세하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자기 실적 국회의원을 죄송합니다만 실적 위주예요. 법안만이 자기 실적이니까 근데 보좌관 이하고 설명 들었는데 그걸 홀라다 그냥 다음날 발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황당하고 제가 여기 방에 계시지만은 국회 자살예방 포럼에 면이 왔었어요. 그거 발의했다네요. 그거 언제 발의했냐고 발의해버렸더라. 그래서 이게 발의만 돼 있고 그게 뭐 힘도 없고 혼자 발의해서 됩니까?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라는 김교웅 의원이랑 막강한 의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정식 의원이라든가 국회 그 포럼의 의원이 막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발의하고 지금 논의가 됐나요? 상임위에서 논의도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에 저희들이 국회 자살 국제 세미나 때도 임상진 박사가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직접 행사해야 되고 특히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이행 요구할 수 있는 실행기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복지부 어떻게 229개 지자체단체장이 자살을 줄여야지 자살을 줄지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저는 자살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행정명령이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독립성, 지속성, 정책 실행력을 갖추게 보장할 수 있는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법이 당연히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서 만들게 되면은 대통령실도 지금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고 대통령도 시중하다 알다 그러면은 발의만 되면은 다들 아시지만 민식이법이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민식이가 서울동에서 사망해가지고 부모가 너무 안쓰럽게 호소를 하고 다니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초빙을 해가지고 끌어안았어요. 그러니 저는 이제 법을 교통사고도 알아서 음주로 교통사고 나면 사망사고를 하면 3년 이상 징역 이상이라는 거 굉장히 강한 법입니다. 근데 서울전에서는 그는 실제적으로
고의적인 아닌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애들이 칠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3년 이상 때리는 법은 엄청난 법인데 법의 형평성도 잘 안 맞아요. 그게 과연 법의 어떤 형평성이 맞냐? 맞지도 않는데 대통령이 민식이 엄마를 끌어안는 바에 이 법이 법안 소위 법사위로 통과도 안 되고 그냥 실행돼 버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니까 지금 사람들 스쿨존에서 벌벌 기잖아. 긴다고. 사망사고 상계에서.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 법을 넣게 되면은 대통령의 의지를 해서 야, 저 통과시켜라. 한마디만 하면은 특히 지금 국회는 3분의 2가 더불어요. 못 통과시킬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 법을 갖다가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발의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 사업 중에 첫 번째 의제로 저희는 당연히 삼요 행사는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제주도 오영훈 도의사께서 내년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거기도 하시는데 생명 존중의 날을 행사는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센 권력기관은 국회입니다. 여기서 3월 25일 날 내년 3월 25일 날 10시에 세미나를 기념식도 하고 당연히 상도 주고 그리고 세미나에 다시 이 법안을 대통령 이수국 자살대책기구를 위원회법을 제정을 해야 된 거를 그동안 과정과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그 방법론 이런 것도 제시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이 법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은 자살은 분명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도 5년 내에 한 20%를 줄 수 있다고 생각들어요. 근데 지금 근데 이 법을 복지부도 뜨뜻미지근해. 진위 권한이 뺏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 지난주에 복지부 과장도 있는 데서 이걸 내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자살대책위원회법을 제정을 하는 것을 요거를 그 생명존중의 날 기념행사로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행사는 똑같이 기념행사도 하고 또 거리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이제 임상진 박사님께서 그동안 경과와 그 다음에 이 법은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 저 빨리 통과시켜라! 빨리 발의시켜라!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요번에 꼭 만들어내서 사전 정지 작업들을 좀 해서 꼭 요게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에서 생명의 존중의 날을 그 행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지회 차원, 본부 차원에서 생명 존중의 날 선포 기념식을 우리가 올해 했듯이 굉장히 그 세미나도 하고 또 아까 우리 경남에서 했듯이 캠페인을 좀 벌려가지고 서약식도 하고 우리 이번에는 그 세미나만 했지만 제주도에서 캠페인도 하고 또 서약식도 하고 그래서 이벤트로 이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캠페인도 해야 되지만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세미나 제주도에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제주도시에 시장 둘 있잖아요. 제주시장하고 소프트시장 둘 중에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을 줄이냐 우리가 꼴찌다 창피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 언론이 붙어야 됩니다. 제주 언론 신문사들이 거기 편집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종교계 단체들 시민단체들 와서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제주도가 어떻게 자살 줄일 건지를 발표를 하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경남도 그 세미나로 그래서 박한수 도지사 그 다음에 경남의 그 시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시장이니 경남시장이니 이 사람들도 거기도 지역의 언론사 편집국장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경남에서 발표하듯이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올해 추진하려다가 라이플론 아무도 생명의 전화가 걷기 대회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좀 언론하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좀 추진을 하려고 양천구청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청년일보랑 다 소풍 하려다 다 됐다가
저 여권에서 미비가 됐는데 저는 생명의 전환은 걷기 대회를 하고 우리 생명연대는 라이프롱 지금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게 굉장히 포퓰러해졌어요. 마라톤이 뭐 죽기 살기 뛰는 게 아니고 걷고 애들 데리고 나와서 유모차 걷고 이런 캠페인을 벌려서 우리가 생명운동을 생명연대가 국민에게 많은 분한테 전파시키다 이런 걸 하겠다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세 가지, 네 가지 아이템을 제가 복지부 과장하고 그다음에 박기주 과장한테 설명을 해서 이거 돈을 달라 1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내년도 그 민간 협력 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상당히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게 정부도 알고 생명윤중 희망재단도 알아서 굉장히 앞으로 더 하면은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교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설명까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은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 살묘 행사를 더 확장 내지 확대 발전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원래까지 5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6회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3월에 하지만 제주도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는 제주도는 4월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당겨서 2월에 할 수도 있고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 양 위원장께서는 우리 경북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경북도 저희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걷기 행사도 더 확장해서 12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군이 참여해서 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 고민도 좀 해보면 어떨까. 그 경북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습니다만 우리가 민간 운동을 하는 게 이제 3, 2, 5고 국제적 내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자살 예방의 날, 자살 예방 주간 개념으로 9월 10일 전후에 생명의 전화도 벌써 오랫동안 밤길 걷기 운동을 해오고 캠페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 하상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 내내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세미나나 걷기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시각을 좀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프로아에서 편하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다 유수연 이사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한 내용 보고 상당히 많이 고문도 됐고 많이 발전했고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바람이 되면 조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오늘 발표한 제주, 경상남도, 또 서울 이런데 시민조직으로 활동해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나름대로 아마 작게 크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보고는 안 돼 있고 설사 안 돼 있다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우리가 좀 더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 운동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지만 3.1 만세운동처럼 전국 확산돼야 크게 이제 국민의식도 바뀌고 정부가 관심도 갖게 될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전국으로 우리 또 생명운동연대가 전국 조직을 좀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운동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아무리 지역에서 일어나더라도 보고가 안 되면 모르잖아요. 그동안 우리 양주석 선생님은 열심히 수고해서 행동 끝나면 곧장 딱 이제 신문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신문이 이제 청소년 관련 그거 같은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그거 말고도 또 좀 큰 신문도 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보도되도록 그런 노력하면 전 국민들이 관심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그 관하고 민하고 협력해서 일을 그동안에 좀 노력해오고 열심히 하셨는데 관은 뭐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인력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일은 주로 응급 아니면 아주 긴박성 오는 거 아니면 특별히 서비스를 요하는 직접 서비스 요하는 이런 일을 관에서 맡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 조직에서는 캠페인하고 시민의식을 개조하고 또 어떤 이 운동들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우리 정지용 센터가 열심히 잘해서 잘 봤어요. 정말 잘했는데 그런 일들은 차차 그 지역에서는 그쪽 지역에 만약 생명연대 조직 생기면 그쪽이 연결해서 그쪽으로 싹 넘겨주고 우리 센터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응급이나 뭐 그런 서비스를 요하는 분들을 더 초점을 잡아서 도와주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금 이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한국을 느껴서 지금 딱 시기가 적절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전처럼 아까 발표하셨듯이 어떤 국회의원 가서 실적 내려고 확 그냥 벼락치기로 발휘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어차피 여기 이제 그 대표되시는 분들이 뭐 국회 포럼을 동원하든지 뭐 이런 간담회라든지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발휘하고 그걸 이제 법이 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몇 사람 일단 발휘하고 실적은 올라가잖아요. 그 제정됐다 안 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힘 합쳐서 그런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좀 느낌이 관이 해야 할 일과 민이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표현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생명운동연대는 애드보카시 조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창을 하는 우리가 정책 결정자가 아니고 정책 결정은 정부나 입법을 하는 그리고 우리는 입법을 촉구하고 주창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그 관과 해야 할 일과 민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관과 민이 거버넌스 내지 협력을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분돼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직속의 자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지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이 애드보카시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집행 내지 서비스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상북도 건강증진센터나 자살예방센터 이거는 관 산하의 조직이기 때문에 서비스 조직에 가깝습니다. 애드보카시 조직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민관 협력의 개념에서 경상북도 자살예방센터나 건강증진센터와 우리가 연대해서 일을 하면 더 효과성이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또 말씀하실 분. 예,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시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떠냐면은 우리 생명 존중 우리 한국 생명운동 연대에서는 보통 국회 행사, 지자체
그다음에 시민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들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교육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생명 존중 이 자살 예방이 그 2027년까지 5차 그 개념해가지고 30% 그 줄이는 게 그 목적이잖아요. 자살 예방 27년까지 30%를 줄이자 이게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의식 그 교육감님께서 그 9월, 10월 요 정도의 그 꽃과 함께하는 생명 존중을 그 실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직접 식물을 키워보고 그 다음에 식물하고 대화도 해보고 식물에 대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때, 교육 효과가 있을 때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제가 오늘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명존중연대에서도 그 생애주기별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청소년, 성인기, 그 다음에 노년기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이 자살 예방을 줄일 것인지, 그 다음에 고립되고 그 노인들 보통 이렇게 고립된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손을 뻗어서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골목 들어가 있을 때 그 고립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도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교육적으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규영 선생님 한 말씀 하실? 예, 그걸 안 하신다고? 안 그러면은 우리 신규환 박사 오늘 처음 오셔 소감 한 말씀 느낌이 없어요? 우리 한학순 선생 그러면 아니 저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하세요. 마이크가 나와야 되면 불러야 돼. 저는 그 실제 그 자살하고 싶다 한 사람들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 40년 넘게 봉사를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뭐 어버이날 같은데 혼자 독거노인들 쓸쓸히 계실 때 카네이션, 과일 뭐라도 사다 갖다 드리고 그런 봉사를 저 어디 소속된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뭐 사단법인도 아니요, 재단도 아니요. 저희 단체는 봉사를 좋아해가지고 모여서 그때그때 1년에 수십 번 하는 봉사단체거든요. 저희 그 빌라 2천만 원짜리 방 한 칸에 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롭게 사셔요. 저는 이제 뭐 과일 하나라도 뭐 수박이나 아니면 어버이날 카네이션에다 뭐 달아드리고 이제 이렇게 뭐 말벗이 대드리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텔레비 보면 자살 예방, 뭐 정부에서 자살 산만한 세상이라고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 그런데 외롭다. 돈도 돈이지만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생활을 제가 수십 년 했는데 실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뭐 큰 거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분들. 근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뭐라도 사가지고 가고 우리 회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카네이션이라도 달아드리고 그러면은 눈물 흘려요. 이렇게 골방에서 이렇게 있고 또 몸도 불편하고 이렇게 있는데 찾아줘서 고맙다고. 그럼 저희들도 이제 눈물 흘리고 하거든요. 많은 돈 필요 없고 많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한번 찾아가서 웃어주고 손목 한번 잡아주고 저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부모님처럼 계속 찾아뵙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분들이 없는 형편에 세상에 김치도 담아서 저한테 가면 한 포기 주고, 또 어디에서 그 뭐 동사무소 거기에서 뭐 갖다 줬는데 밀감이라도 저 오면 준다고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다 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부에서 정책도 좋고 우리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진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인사해주고 따뜻한 말 한 자라도 해주시면 그것을 너무 고마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주위에 한번 외로우신 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국은 외로움부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부처에. 최근에 우리도 영국과 같은 그 독거 노인들이 워낙 많고 고독 사는 분들이 워낙 많고 뭐 등등 이혼율도 워낙 높고 뭐 고도의 경쟁 사회로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외로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걸 우리가 각 시군에 보면은 방문 간호사 제도가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은 뭐 단주도로 하는 거고 민간 차원에서 고독한 자들,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 뭐 왕따당한 자들, 뭐 등등 이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포용적 사회를 만들 것인가, 뭐 지금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용 사회와 관계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제주도 우리 한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먼저 대기 시간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예. 내년 3.25 행사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제 지원 의지를 밝히셨고 또한 본부에서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런 운동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도지사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선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현명하게 좀 이렇게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양석 선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세미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도 종교인연대가 제주도 내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종교 인구가 51%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나서서 전면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서도 이루어졌고 선언적으로 발표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우리 박상민 씨 네. 자, 또 말씀하실 분. 우리 김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현재 지구가 이제 제주도에 결성이 됐고 경남이 가장 먼저 됐고 우리 이제 생명운동연대에 시도 다니는 2개 조직이 지금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 충청 지역의 지방용사. 아, 충청.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연대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유수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생명운동연대 지역본부라고 할까 지역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의 그 역량 하에서 지역의 관조직들과 또 연대 내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애드보카시 운동을 전개하면은 더 확산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네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앞에서 수고하신 정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생각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에서는 캠페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저는 캠페인이 가능하면 참여자들이 사실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또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뭐 마포대교 그쪽에 가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음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뭔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소외된 장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화시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이범수 교수님이 발표할 때 말씀하셨던 타겟층을 캠페인할 때 분명히 명확하게 하면 효과성이 증대된다. 그런 관점에서 마포대교가 됐든 요새는 최근에 보니까 인천대교가 여러 명이 또 그러더라고. 안 그러면 저쪽 남산에서도 있고 잠깐 네, 남산도 그렇고 저쪽 과거에는 부산 태종대 이런 것을 하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을 할 때 장소 선정, 타겟층 이런 것들도 우리 고려하면은 상당히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토론하신 분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제가 그 생명연대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내용하신 말씀들이 다 중요해요. 특히 유수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으로 늘리자 늘리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죠. 근데 여기 생명연대는 솔직히 말해서 윤지원 총장 혼자 운영을 해요. 저분이 뭐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이나 작아요. 저분이 몇 년 동안 허리가 좀 다쳐가지고 진짜 굉장히 애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생명연대의 상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저 혼자서 못해요. 지금 전국을 확산하고 싶은 말 누가 하냐면 누가.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도 경남하고 제주 그리고 서울 이거 하는 것도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는 저렇게 똑똑한 고용수 실장이라든가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같이 그리고 여기 생명학회도 젊으신 분들이 젊지도 않겠지만 우리 생명사랑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 절대 보도 안 합니다. 본래 자살은 보도를 안 했습니다, 언론이. 근데 너무 이 자살이 심각해서 제가 한 30년 언론사들하고 같이 해서 밥을 먹고 술도 먹이고 이래가지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보도를 해달라. 조중동 있습니까? 절대 기사라는 거는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야 쓰지. 아니, 누가 부탁한다고.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쓰죠. 생명연대가 뭐 대단한 데라고 해서 절대 쓰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래도 저 대통령 직속 부분은 문화일보도 나오고 뉴시스 통신사가 중요합니다. 뉴스 비밀이. 조중동 안 가더라도 통신사라는 전체를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자살 문제가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됐어요. 특히 대통령실 자살 그 법은 언론에 많이 이슈가 돼서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 들고 그다음에 우리 김혜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생애주기별 교육시키고 싶죠. 근데 과연 여기 조직이 누가 김효 선생 같은 분이 좀 오셔가지고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좀 별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내다가 지난 6월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건 좀 다른 각도인데 우리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어렸을 때는 윤리 도덕이 있었어요. 책이 윤리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자기가 존중하고 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예뻐할 수도 없어요. 이웃 애들도.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서 어려서부터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평가에 하면서 우리의 자체적인 역량이나 우리의 에너지의 한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한테도 책임이 있고 우리 핵심 몇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그 에너지 축적 내지 역량을 어떻게 우선 확대할 건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평가 내용이 돼야 되는데 시민운동 이론에 여러 운동 이론이 있지만 자원동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생명운동연대는 자원동원의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벌써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60대 이상이니까 우선 고령화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계속 하고 있다. 몇 사람은 그래서 10년째 하면서 일부는 에너지의 소진, 또 체력의 한계, 등등. 초기에는 돈을 한 1억씩 모아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돈 모은 것도 그 자원 동원에는 인적 동원과 물적 동원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인적 동원의 한계에 부닥치고 있고 그것이 역시 물적 동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의 숙제로 우리 그동안 운동을 전개해온 우리들이 몇 사람의 핵심 과제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역량의 한계, 동원 능력의 한계 등등에 부딪혀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나마 그래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다음은 기존 발표했던 우리 이범석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좀 아까 양두석 위원장님 이제 얘기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저희가 시민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충족히 받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사무실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은 이제 저희가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윤정현 총장님한테도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는데 우선은 저희가 기부금 단체로 빨리 변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윤정현 총장님 허리가 지금 이제 나가서 지금 제대로 이제 똑바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은 윤정현 총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면 또 안 되실 분이거든요. 그러면 윤정현 총장 밑에 사무를 할 분, 그 정규직으로서 한 분이 계속 이제 상근을 해줄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분의 그런 급료를 마련을 해주려면 우리가 기부금단체가 돼서 1인 부자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10,000원씩 이렇게 내는 그러한 CM, 그걸 갖다 CMS를 저희가 이제 그걸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의 단체의 역량으로 봐서는 한 분의 그러한 급료는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만 되면은. 그래서 가장 저는 시급한 게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근하는 분이 계속 계시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윤정현 총장님이 이제 그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사업 준비라든가 등등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좀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장님 계시지만 우선 그거부터 제일 1순위를 우리가 좀 해서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에 한 500명만 해도 10,000원씩 해도 저희가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우리 양 교수님 얘기한 거는 생명존중 시민회의나 연대나 동일한 단체니까 그걸로 좀 배팅 하나 해주세요. 그때도 작년에 요구했더니 뭐 인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따로의 생명운동이니까 하여튼 예, 그거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한 번 더 이런 동그라미 문턱으로 앉아서 한 번 더 내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 한 번 더 기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하여간 아까 우리 수석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 시민운동가들의 모임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경북정신건강정신센터가 들어오니까 또 좀 체계적인 보고도 나오는데 이제 미리 동기를 줘서 관조도 함께하는 이런 참 훌륭한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주에 한국장님 가셨지만은 또 우리가 내년에 제주도도 어떤 형식이든 또 새롭게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관심과 지지로 이만큼 된 거 중요하고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게 좀 있는데 없으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프로에 있는 분들 위해서 큰 박수